안녕하세요. 디지털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이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학교 현장이 아닌 디지털 과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 제 디지털 교육 방식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준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디지털 과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안 보는 아이들도 아니었고요.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온라인에서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스스로 멈추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더 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 싶은데요. 지금 더 보면 제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유튜브 한 번 보면 못 멈춰요.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요. 스마트폰 때문에 매일 싸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실컷 쓰면서도 스마트폰에 끌려가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기질이 좋은가? 원래 자기 조절력이 뛰어난가? 부모님이 엄청 엄격하신가?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체적으로 쓰는 아이들 뒤에는 스마트폰을 대하는 부모님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한 학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조절하게 됐나요?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봤어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 과외를 하면서 직접 본 스마트폰에 끌려가지 않는 아이 부모님들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 특징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디지털 지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실천 방법은 아래 영상 설명란 링크로 남겨두었으니까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사용 후 아이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시간을 봅니다. 몇 분 봤어? 오늘 몇 시간 했어? 30분 넘었지? 물론 시간도 중요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는 아이 부모님들은 시간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난 뒤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봤는데도 아이가 편안하게 끄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고 말투나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비교적 건강한 사용일 수 있어요. 반대로 10분밖에 안 봤는데도 끄자마자 짜증을 내고 눈빛이 흐려지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면 그건 시간이 짧아도 조절이 어려운 사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몇 분 봤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아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입니다. 스마트폰에 끌려가지 않는 아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뭐 봤어? 보다 먼저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보고 나서 숙제 시작하기 어렵진 않았어? 그 영상 보고 나니까 더 보고 싶어졌어? 아니면 괜찮았어?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은 스마트폰을 아이의 욕구를 보여주는 창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심심해서 보고,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보고, 어떤 아이는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보고, 어떤 아이는 게임에서 성취감을 느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현실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데 온라인에서는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봅니다. 이걸 보지 않고 그냥 그만 봐. 또 게임이야? 너는 왜 맨날 유튜브만 봐?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는 아이 부모님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걸 좋아할까? 이 게임에서 아이가 얻는 게 뭘까? 유튜브를 볼 때 아이가 쉬고 싶은 걸까? 자극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외로운 걸까?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읽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 아이는 게임 속에서 성취감이나 경쟁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게임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에서도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요. 아이가 유튜브 쇼츠를 계속 넘긴다면 그 아이는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끊기보다 짧은 심심함을 버티는 경험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해요. 이처럼 스마트폰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아이들의 디지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신호들을 잘 읽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더 잘 지도하셨어요. 세 번째 특징은 규칙을 말이 아니라 집안의 환경으로 만들어둔다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스마트폰 규칙은 말로만 존재합니다. 밥 먹을 때 보지 마, 자기 전에 보지 마, 숙제할 때 옆에 두지 마. 그런데 말로만 정해진 규칙은 매일 싸움이 됩니다. 아이는 까먹고 부모는 또 말하고 아이는 잔소리로 느끼고 부모는 화가 나는 거죠.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는 아이 부모님들은 규칙을 말로만 두지 않습니다. 집안 구조로 만들어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충전기는 아이 방이 아니라 거실에 둡니다. 식탁에는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는 가족 스마트폰을 한 곳에 모읍니다. 숙제할 때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두고 유튜브는 가능하면 혼자 방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봅니다. 이건 아이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의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이에게만 네가 참아 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아이를 도와줘야 해요. 스마트폰을 조절해서 쓰는 아이 부모님들은 아이의 의지를 시험하지 않고 아이의 조절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번째 특징은 아이를 디지털 소비자로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배선생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디지털을 쓸 때 소비만 합니다. 영상을 보고, 쇼츠를 넘기고, 게임을 하고, 댓글을 보고, 알고리즘이 주는 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주체적으로 쓰는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본 걸 설명할 줄 압니다. 자기가 한 게임을 분석할 줄 압니다. 이 정보가 믿을 만한지 의심할 줄 압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은 왜 재미있었어? 이 사람 말은 진짜일까? 이 게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해? 네가 이 영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오늘 본 것 중에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질문들이 아이를 바꿨습니다. 그냥 보는 아이에서 생각하는 아이로, 그냥 넘기는 아이에서 설명하는 아이로, 그냥 소비하는 아이에서 만들어보는 아이로 바꿔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학부모님들과 다른 학부모님들의 큰 차이는 아이의 디지털 습관을 단순히 사용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모습에서 찾고 이를 아이들에게 지도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는 아이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4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디지털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다룰 줄 아는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체적으로 쓰는 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유튜브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용 후 자기 상태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가 왜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지 조금씩 이해하고 집안 환경의 도움을 받아 조절해 본 경험이 있고 디지털 콘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함이 있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유튜브를 좋아한다고 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자꾸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와주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왜 아직도 모르셨어요? 라고 말하는 채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 곁에서 디지털이 어려운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빼앗는 부모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 아이를 디지털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 그 길을 저 디지털 배선생이 함께 할 테니까요. 디지털 배선생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챙겨봐 주세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가정 실천 방법도 영상 설명란 밑에 남겨놓았으니까요. 가정에서 하나씩 보면서 실천해 주세요. 부모의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카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디지털 배선생 카페를 통해서 많은 교육 정보와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디지털 배선생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